자,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총괄사를 맡은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명회는요, 나무위원회님께서 준비한 세무사 봄기본종합반 설명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 제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나눠가지고 4개 부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부는요, 우리 세무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기사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세무사 2만 명 시대. 2만 명이 세무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2만 명 뽑는 게 아니라 2만 명 응시. 그다음에 뭐 지금 최고 인기 자격 시험이다. 그다음 세무사 지원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응시사를 보면은요. 1차 시험이 2019년도만 해도 10,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채 10년도 안 지났는데 25년도에 지금 22,000명 정도. 작년에도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응시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이 사실 16,000명 정도 그렇게 응시하고 있는데 세무사 시험이 지금 우리나라 자격 시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응시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이렇게 많이 응시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런 기사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찾다가 나 세무사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세무사라는 자격이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건강만 유지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 AI가 많이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금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고 A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사가 좀 그런 인기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세무사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 세무사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세무사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영어 점수. 영어 점수를 좀 통과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토익으로 말씀드리면 700점은 넘어야지 우리가 세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응시 그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5년 이내, 최근 5년 이내에 획득한 토익 점수나 다른 영어 시험 점수가 있다라면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요건인 거고 세무사 시험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무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를 다루는 직업인 거예요? 세금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세금을 다루고 있는 학문들, 그게 이제 시험 범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다루는 학문이 크게 3개 학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 두 번째는 법학, 세 번째는 이제 회계학. 이 3가지 학문이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금, 법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금, 회계의 눈에서 바라보는 세금,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뽑아야 되거든요. 이 세무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경제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떤 세금이 도입됐을 때 경제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회계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과목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해놨습니다. 시험 과목이 지금 1차 시험 현재 4과목이 있죠. 4과목 중에 첫 번째가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재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이에요. 경제 쪽에서 좀 깊숙한 분야의 이제 학문이 재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서 바라보는 세금을 다루는 게 재정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여러분 재무회계라든가 원가회계 같은 거, 그럼 회계 쪽에서 바라보는 세금을 알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회계가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세법이라는 법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법뿐만 아니라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밖의 여러 가지 법들, 상법이라든가 행정소송법이라든가 민법 이런 것들이 시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보시면 1차 시험은 4개 과목을 우리가 시험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재정학, 두 번째가 세법학개론, 세 번째가 회계학,
마지막 네 번째가 상법, 민법, 행정, 소송법 중에서 선택해서 한 과목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과목은 지금 몇 개 과목이죠, 여러분? 네 과목이에요. 네 개 과목. 여러분 네 개 과목이면 많아요, 적어요? 네 개면 많지 않지. 네 개면 네 개면 적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더라도 몇 과목 봐요? 네 개 이상은 됐을걸요? 그잖아. 네 개밖에 안 돼. 많지 않아. 그래서 많이 응시하나 봐요. 네 개밖에 안 되니까. 2차 과목 가면은 그 중에서 두 개가 없어져요. 재정학하고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요. 회계랑 세법만 남아요. 그럼 2차는 몇 과목인 거예요? 두 과목. 할만하네. 그래서 많이 접근하나 봐요. 근데 말이 지금 네 과목이고 말이 두 과목이지 사실은 1차 시험 이거 보려면은요. 네 개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11개 정도 책을 봐야 돼. 11개. 재정학 들어가려면 그냥 바로 재정학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학은 경제학과에서도 보통 3학년, 4학년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럼 그걸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경제 입문 정도는, 경제 원론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기초경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 얘기하면 기초경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과목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세법은 그냥 총칭해서 세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세법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그 밖의 법. 한 4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회계 같은 경우는 더 많죠.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돼요. 한 4-5 과목 정도 공부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법, 민법, 행수법은 이제 한 과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할 양이 엄청 많다. 작은 건 아니다. 야, 내 과목이니까 할 만한데 들어왔다가 할 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만 2만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허수도 많아. 우리는 그중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1차 과목에서 2차까지도 연결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세법, 회계 있죠. 이 두 과목은요. 2차 때도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이게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세무사 시험에 가장 중요한 법이 될 수 있겠죠. 과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2차 시험에는 3개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2차 과목도 현재 과목으로는 4개로 돼 있는데 그중에 4과목 중에 3과목이 세법입니다. 일단 세법 중에서 계산형을 다루게 되는 게 요 세무회계라는 과목 요걸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세법 중에서 이제 이론형으로 나오게 되는 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회계학 개론 1차 시험에서 다뤘던 부분이 2차 시험에는 회계학 1부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4과목 중에 300점 3개 과목이 세법이고 나머지 1개 과목이 회계학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차 시험은 4개 과목 본다고 했는데 이제 1교시, 2교시 나눠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교시에 재정학하고 세법이 배정이 되고요. 2교시 때는 회계학하고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시험 문제 수가 1차 시험에 재정학이 40문제, 나머지 과목도 과목당 40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과목당 40문제씩인데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1교시가 80분이에요. 그럼 8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몇 분이에요? 80분. 그럼 한 문제당 배정될 수 있는 시간이 1분.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굉장히 시간이 적습니다. 2교시도 마찬가지. 전체 80문제인데 시험 시간은 80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시간이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해서는 정확히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고 좀 생각을 요하는 것들에 시간 배분을 좀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자는요. 과목당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인데 과목당 점수가 일단 4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40점 아래면 저희가 꽈락이라고 불러요. 꽈락이라고 불러서 나머지 평균 점수가 다 넘었다 하더라도 1차 시험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목당 40점은 넘어야 되고 전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분들을 합격자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인데 60점 넘는 사람들만 이제 합격생으로 뽑게 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은 오지선다인데 객관식인데 2차 시험은 전부 다 주관식 시험이고 이제 1교시, 2교시는 계산형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되고 3교시, 4교시 세법학은 주로 쓰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형으로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90분씩 주어지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합격인데 1차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꽈락은 넘어야 됩니다.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이면 이제 뽑히게 되는데 2차도 원래는 절대평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60점이 보통 넘질 않아요. 그래서 60점 밑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정부에서 정한 최소 합격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수까지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절대평가라고 돼 있지만 보통 정부에서 보통 최소 700명 뽑을게. 그럼 700명으로 보통 합격생이 나오게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첫 단추가 기본종합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다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가 봄기본종합반이고 저희 남우영관에서 준비한 봄종합반은 이번 5월 7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5월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거 이제 9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돼요. 시간표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시작하는 게 5월 7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요. 마치는 건 9월 12일 날 요때 종강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표로 보시면 이제 주 5일 처음에는 월화수목금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토요일까지도 들어가는 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이 보통 기본적으로 매일 깔리고요. 오전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수업이 있는 날들이 며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매일 오후 수업까지 있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복습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후 수업은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학 먼저 공부하실 거고 회계학 공부 끝나고 나면 재정학, 세법, 선택 과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남우경에서 준비하는 이제 세무사 봄기본종합반 이번 종합반을 시청하게 되면은 일단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수강 특전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회계 원리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진행하고요. 선행 과목이에요. 회계 원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들어와서는 차변도 대변도 모르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회계 원리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뭐 학교에서 하셨거나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회계 원리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선행 과목이 기초경제예요. 아까 재정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과목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과에서 3, 4년 공부하는 수업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경제 원론 정도는 마무리가 돼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경제론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학을 위한 기초 경제만 저희가 따로 묶어가지고 강의를 하나 오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경제는 50% 할인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다음 저희 종합반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강인데 물론 이제 온라인 듣는 분들도 있지만 실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실강에서 들으면서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돌아가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 시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복습 시간이 제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선택 특전이 이렇게 3가지 특전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회계 원리랑 기초 경제를 등한시하고 오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반드시 먼저 학습을 하시고 아직 저희가 5월 7일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이면 충분히 회계 원리랑 기초 경제 정도를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거 듣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부, 2부 기본적인 세무사 시험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3부에서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저희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각 과목의 특징이라든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기동 선생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원에서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뭐 경제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회계학 3개의 축이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어떤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중에 저는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과목은요. 아마 여기 다 처음 듣는 분들이셔가지고 아마 회계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회계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재무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재무회계는 그냥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금을 계산하고 뭔가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무상 장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할지 혹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 다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만들어요. 그럼 그 회계장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사항을 거쳐서 세법에 최적화된 어떤 장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세무상 장부로 바꿔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제 사전 단계로서 회계장부 작성을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회계 원리도 있고 중급 회계도 있고 고급 회계도 있는데 일단 회계 원리는 차변과 대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으로 아주 간단한 거를 가지고 회계장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회계장부를 재무제표라고 부르거든요.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재무제표 작성 과정을 물론 요즘엔 다 컴퓨터들이 다 해주거든요. 프로그램들이 다 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회계원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급 회계, 그다음에 이제 고급 회계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중급 회계는 회계원리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래들은 상당히 간단한 거래들이거든요. 좀 거래를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좀 다양화시켜 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한 개의 통화를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중급 회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고급 회계예요. 고급 회계는 여기다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한 개의 통화를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개인들과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과 외국의 개인들과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통화를 가지고 한 개의 통화로 회계 처리하는 거. 여러 개의 통화를 우리나라 이제 화폐 단위인 원화로 바꿔서 장부를 작성하는 공부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한 개의 기업 재무제표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통화, 두 개 이상의 기업 거래를 기업의 거래를 한 개의 통화와 한 개의 기업 재무제표로 통합하는 걸 공부하는 게 바로 고급 회계이기 때문에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는 아예 내용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과정에서도 중급 회계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또 고급 회계 강의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고급 회계 강의는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건 제가 단가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과목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제한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실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즘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회계사 1차 시험, 세무사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냥 김기동 회계사로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기존의 강의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1차 시험을 제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교재만 좀 설명드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회계 기본 교재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고급 회계 교재는 안 올라와 있는데 단과마도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요. 제가 중급회계 기본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작년까지 2년 주기가 돼가지고 올해 제가 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강의하고 있는 교재고요. 기존에 중급회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좀 바꾸셔야 되고요.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중급회계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이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판서의 내용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를 제가 직접 칠판에 필기하는 것들을 제가 제 강의를 다 봐가지고 제가 직접 필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손글씨로 그걸 여러분들한테 PDF로도 나눠드리고 또 이제 파일로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수업을 들으시면 필기에 대한 부담은 좀 적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요. 중급회계, 고급회계 기본 강의 듣고 바로 시험 보러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책 말고도 여러 개의 책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서, 내용 설명하기 위한 책이고요. 각각 뭐 객관식 연습서도 있고요. 주관식 연습서도 있는데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공부할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이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학원의 종합반 출발이 5월 7일부터 중급회계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이 교재 가지고 저랑 같이 5월 7일 날 만나 뵈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강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최창규 회계사입니다. 김기동 회계사랑 같이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 김기동 회계사가 자세하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중복되지 않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교재는 중급회계 11판 교재이고요. 서브노트 해가지고 중급회계 강의를 할 거고요. 말씀드린 김기동 회계사가 얘기한 것처럼 고급회계라는 과목도 있는데 그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고급 회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 회계사 시험은 고급 회계가 되게 큰 과목으로 있는데 저희 세무사에는 이 고급 회계가 크게 부담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급 회계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고급 회계는 나중에 조금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 수업 들으시면 되니까 고급 회계에 대한 부담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중급 회계를 잘 하시려면 뭐 회계 원리를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회계 원리 강의를 제공해 드리니까 꼭 회계 원리 강의 듣고 오시는데 개강하기 전까지 저는 이제 중급 회계 시작할 때 제가 회계 원리 수업을 들었다면 이 정도는 좀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본인이 회계 원리 들어본 적 있다면 이걸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회계원리 교재에 보면은 주관식
그 문제로 그게 들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느냐 내가 대차가 맞는 걸 다 확인하고 그런 걸 한번 경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했다면 좀 연습을 하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치 계산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중급회계 들어오시면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할 줄 알고 유효이자율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본인이 할 줄 아느냐 생각해 보시고 안 된다면 회계 원리를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오시고 그다음 자본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 자산과 부채는 좀 열심히 하는데 자본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여기 세법 선생님들 많이 있지만 세법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매번 회계 공부할 때 자본을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 세법 법인 세법 하려면 자본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본을 잘 모르고 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저희도 더 가르칠 때 자본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회계원리 공부했다면 자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잘 생각이 안 나면 회계원리 교재에서 뒷부분에 있어요. 끝에 뒷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자본편까지 좀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재무회계라는 과목은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중급 회계를 잘하셔야 법인세법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실에서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결정하셔서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가관리회계 가르치고 있는 홍상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뭐 종합반 등록을 하실 테니까 그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세무사 수험 생활이 결코 이제 짧지 않을 텐데 그 세무사 수험 생활의 출발을 굉장히 훌륭하게 시작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종합반 이 커리큘럼, 종합반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전문 자격사를 취득을 했고 그 어떤 종합반 시스템의 강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랄까 이제 장점을 제가 잘 체득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종합반 시스템의 어떤 강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환영한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하려고 지금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원가관리 회계 그리고 이제 원가관리 회계 강의 특장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 회계 요 과목은요. 이제 회계학의 좀 극히 좁은 주제, 일부 주제를 좀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기업이 판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걸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요걸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백 시간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은 재무제표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에도 활용을 하고 여러 방면에 이제 활용을 하겠지만 그 중간 과정 우리 금액을 결정하는 그 일련의 과정과 논리를 이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목적상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원가관리 회계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 회계가 저희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이제 소양들이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제 법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기해야 될 여러 항목들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느낌의 과목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가관리 회계 과목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암기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뭐 쉽게 얘기하면 응용? 암기할 내용은 굉장히 적은데 응용의 여지는 굉장히 큰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은 원가관리회계는 좀 재능을 타고 좀 누구는 조금 투입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거나 누구는 이제 계속해서 많은 투입을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이제 좀 그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세무사 수험 수준에서의 원가관리 회계는 노력하면은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투입해도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이제 가성비 좋은 과목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제공할지 두 가지 특장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저의 이제 좀 컨셉 중에 하나인데 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크게 도식화를 시켜놓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하나씩 세부 주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처음 생소한 어떤 개념을 갖다가 가져갈 때 그때만 효과적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처음 보는 방식으로 막 응용이 됐을 때 그런 것들도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도 대부분 다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일단 제가 첫 번째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여유 있게 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유 있게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아깝게 뭐 이렇게 합격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아슬아슬하게 합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 그 당락이 굉장히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이 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어떤 그 차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 내가 풀어봤어. 이거 내가 예전에 봤던 건데 요런 어떤 느낌이 들면은 그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거 봤던 건데 하는 느낌을 이제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트렌드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 문제를 많이 이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지금 너무 무섭게 쳐다보셔가지고 아무튼 정말로 열심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강의 때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똑같이 우리 홍상현 선생님이랑 원가관리회계 강의하는 이승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 원가는 여러분 그 우리 유인물 보셔도 아시겠지만 400점이죠. 우리 1차, 2차 세무사는 공이 400점 만점인데 다 40점씩 과목이거든요. 한 10% 정도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배점은 가장 낮을 거예요. 원가가 그래서 배점도 10%밖에 안 되는데 이 설명회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한다고 선생님들이 쿠사리 주고 따돌리고 이러셔서 오늘은 한 개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과목 속에는 홍상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갖고요. 여러분 원가는 우리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제가 공부해보면 가장 그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던 무슨 분계하거나 뭐 이상한 개념을 쓰거나 전혀 이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같은 걸 좀 쓰고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교재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마 처음에 공부하시기에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기본 종합반 때 항상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원가는 여러분 기본반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는 기본 지식을 많이 쌓으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가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실제 1차, 2차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제 이게 시커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교재가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선대 1차보다 어려워요. 우리 교재가 1차 수준을 뛰어넘고 한 1.5차 수준 정도로 가는 교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원가는 약간 그렇게 많은 사전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제가 꼭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원가는 좀 미리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반이 5, 6, 7, 8, 9월까지 갈 건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가는 한 1차를 실제로 풀어내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빨리 끝내자.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후반부에 가셔서 공부하시게 되 편해질 거예요. 또 아까 홍상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원가가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한 번 공부해 두시면 휘발성이라고 하죠. 나중에 가도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끝내 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을 지나서 겨울 되고 내년 봄 되면 암기 과목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공부하시려면 원가를 좀 미리 하자.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거든요. 그렇게 낯선 과목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여러분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봄기본 종합반 때 원가를 좀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좀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학원이 여러분 종합반에 오시면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제도가 있고 또 저희 학원 응시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해마다 모의고사를 내면 저는 그 기본 종합반지만 모의고사 때 쉬운 문제 내지 않거든요. 진짜 작년 1차 수준의 엇비슷하게 시험을 냅니다. 그럼 이제 한두 달 공부해서 작년 1차를 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보통 한 10% 정도 되시는 분이 만점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실제 1차 수준 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욕심을 내셔서 어느 정도 그냥 쉽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객관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기본 종합반으로 1차를 끝내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전체적인 전략상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뵙게 될 것은 1차 시험에서는 아까 세법학개론 4과목 중에 이제 한 과목인 세법에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 2차 시험은 그 세법이 300점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저는 회계학 2부라고 하는 세무회계 이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일단 세법이라고 하는 게 세무사 시험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 오시면 회계부터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6월 중순 정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세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다.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세법.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법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보다도 너무 양이 많아요. 세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급회계 공부하는 게 처음 공부하신 중급회계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정도 양을 공부해야 돼요. 중급회계가. 그러면 원가회계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만 하면 돼. 미안해요. 원가회계는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만. 근데 세법은 양이 어떻게 되냐? 중급회가 지금 이 정도였죠. 원가 이 정도였죠. 세법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했어. 경제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다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 근데 양은 많아서 지치는데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여러분 회계라든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래서 중급회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룬다. 근데 세법은 각 주제가 양이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랑 양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려운 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낯설고 용어도 법적인 용어 들어가 보니까 좀 낯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양이 많으니까 끝내지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시작하셨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다루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실력 있는 세무사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 대신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나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학습 가능한 범위로 줄여서 강의를 할 거고, 그다음 법적인 내용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개념부터 해서 왜 이 법조문이 만들어졌는지 취지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과목 소개를 좀 하면은 우리 1차 시험에 세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법이 있어요. 법인세법도 있고 소득세법도 있고 부가가치세법도 있고 국세기본법, 상속세, 증여세 수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세금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개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시험의 한 75%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요 주로 나오는 주요 3개의 세목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강의 양도 가장 많을 거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는요. 기본서하고 요약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서만 해도 양이 좀 많아요. 이게 각 권당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기본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예요, 교과서. 기본서가 한 200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울 때는 배울 수 있는데 덮고 나면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차 때까지 장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약서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세법 개론 교재, 요약서는 세법 워크북이라는 교재, 이걸로 정리하게 될 거고, 이 세법 워크북 교재 안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판사하는 내용들, 그거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줄일 수 있게 할 거고, 책에 없는 내용 중에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판사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 유인물로 전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에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더 적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필기 부담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서는 교과서니까 처음 공부할 때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2차 때까지는 단권화 시켜가지고 1차 때도 마지막까지 요 책까지 정리할 거고 2차 때까지 요 책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회계 2차 대비할 때는 여기다가 주관식 문제집만 추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 객관식 과정에서는 여기다 객관식 문제집만 추가시켜가지고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세법을 너무나 어렵다 많이 쓰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렵지 않게 오셔도 돼요.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법 선생님이 좀 많아요. 연이어서 우리 계속 세법 선생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세법하고 또 2차 때는 이제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세법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는 사실 정우쌤사가 제가 할 얘기도 있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먼저 해버려서 저는 그렇게 할 말이 많지가 않아서요.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시다시피 1차하고 그 다음 2차 과목이 연계가 되는 과목이요. 또 2차에서 이제 400점 만점 중에서 이제 30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기본 종합반이 이제 말 그대로 기본상을 배우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뭐 세법 선생님이 전부 다 이 법적 취지라든가 또는 법이 만들어진 배경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세법 강의는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본기본 종합반인데 설명인데 내년 이맘때쯤에 동차 종합반 설명인데 전부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세법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회계사입니다. 저는 우리 정우승 선생님처럼 그 세법 개론 강의하고요. 2차 때는 이제 세무회계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개론 공부하시면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고 이미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정우승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양이 겁나 많아요. 토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어서 굉장히 이제 낯설죠. 그럼 이렇게 이제 방대한 양과 낯선 문제점이 있는 세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거냐 인 것인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양이 많으면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 이것을 한 번만에 해결하려고 처음에 막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사람의 뇌구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거 내일까지 모레 정도까지 기억나겠지만 한 달 뒤, 1년 뒤에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잊어버렸던 거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보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1회독을 할 때는 아마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름이 걸릴 것이고 2회독 할 때는 이제 1개월, 3회독 할 때는 뭐 보름, 4회독 할 때는 일주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독이 증가할수록 복습하는 시간이 짧아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치기 전날에는 하루 만에 세법을 다시 다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까먹었다가 시험 치기 전날 다시 집어넣고 시험 치고 이제 다 버려지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반복하면서 내가 1회독 할 때 요거는 확실히 잘했으니까 2회독 할 때는 얘는 대충 하고 1회독 할 때 잘못했는 거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할 시간이 이제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반복을 할 수 있을 거냐인 것이겠고,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 옛날 경험 생각해 보면, 제 옛날에 이제 그 세법을 수험생으로 여러분처럼 처음 공부할 때요, 우리 하은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세법 기론 교재 이제 참고서에서 아까 했던 1000페이지 집에서 주무실 때 베개로 받치기 참 좋은 뭐 이런 거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내가 공부할 양이 많은데 책에 너무나 많은 양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지, 이걸 다 하란 얘기인지가 이제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참, 꼭 선생님이 저렇게 이제 다 해야 될 거냐. 나는 공부하고 싶은 것만 좀 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 야, 요것만 해. 라고 알려주고 그것만 난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 강의 시작하면서는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는 거 요것만 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요약서를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었고, 요즘은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다 요약서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약서를 이제 만들었고, 최초에 이제 요약서 이제 만들고는 그때는 정말 해야 될 것만 이제 집어넣었어요. 뭐 이제 대신 이제 사례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은 이제 판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사하는 걸 굉장히 필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 최초에 했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에다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이제 사례들이 이제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든 교재의 내용만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교수님들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문제를 냈는데 내가 100점을 맞았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지엽적인 파트에서도 출제를 하고 하시는데, 그런 거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런 것들은 넣긴 했지만 지엽적이게 다 공부하지 마세요, 제끼세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제가 만든 교재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른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요약서 교재보다 제가 만든 교재가 조금 좀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얇아서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섭섭할 것 같고, 전혀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공부할 것만 있는 것이 반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엄청난 양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해 없이 암기만 하면요, 그 암기가 오래 가지 않아요.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암기가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뭐 강의한 지 오래됐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 친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뭐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위주로 강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는 교재에 있는 그 사례들을 바로 이제 결론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기본 법률 취지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PPT까지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은 PPT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애니메이션을 띄워서 순차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공부할 범위가 축소가 되고 이해를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안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한 문제에 1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암기해서 이 문제 나오면 바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바로 암기가 되어야 점수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학습된 이제 제한된 학습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드릴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제 세법이 이제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4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제가 그 4시간 중에 가장 결론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4시간을 다 처음부터까지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고, 이 부분만 이해하고 기억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워낙 초보자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설명하는 것이지, 정말로 핵심만 한다면 20분이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별도로 20분은 혼자 촬영을 해요. 혼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학원 오거나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집에 가실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주무시기 전에 혹은 화장실에서 일 보실 때 짜투리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책 들고 공부하시기란 불편할 것이니까 마치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는 것처럼 그 20분을 이제 이어폰으로 이제 귀어 꽂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들으세요. 계속 듣기만 해도 그만큼 익숙해지고 기억이 오래 가겠지.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20분 강의만 수강을 하고 기억을 하면 책으로 별도로 안 보더라도 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도록 그렇게 4시간 강의를 한 압축해서 20분 정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뭐 수강을 하셔도 그것만 수강하기는 안 되겠지. 문제는 좀 풀어야 되겠지.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는 그것만 준비하셔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이 이제 될 거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지고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된다면은 약간의 응용이 필요해요.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에는 세법 개론 문제에서 40문제 중에 한 60%의 문제가 말 문제고 한 40%의 문제가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법조문만 외운다고 해서 계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특히나 제한된 시간에 이제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까지 하는 응용의 연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응용의 연습을 위해서 요 내용에는 이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내용들까지만 있고, 우리 세법 개론 교재에 보면 여기에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론서 교재에 있는 예제하고 연습 문제를 수업 시간 중에 다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문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1차 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럼 1차 시험 합격이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객관식 문제. 그 객관식 문제를 처음부터 개론 단계에서 풀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스님들 중에서는 좀 뭐 저랑 생각이 달라가지고 야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이론만 준비하는 거고 2회독해서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객관식 문제까지 해보자. 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를 맞춰야 합격이고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 객관식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나의 공부 방법도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여기 개론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랑 연습 문제를 다 풀어서 그러한 문제까지 준비할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개론 교재만으로는 사실 이제 100% 이제 1차 시험 문제가 커버가 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론도 많고 문제도 많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지. 100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객관식 세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도 강조하겠지만 객관식 세법 교재를 하나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풀이하셔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그걸 다 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객관식 세법 교재에는 제가 만든 교재에는 기본, 필수, 뭐 그다음에 이제 아예 표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게 세법 개론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지금 수준에서 연습해야 될 수준의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제 할 것이고, 거기까지는 수업 시간 중에는 이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별도의 이제 다음 과정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를 수업 시간 중에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뵈면 제가 또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장학 가지고 공부할 김판기입니다. 우리 원래 선생님들이 좀 짧게 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많이 했는데 일종의 직업병이죠. 이게. 예, 뭐 마이크를 잡으면 놓을 생각이 없고 전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장학은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이고요.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뭐 충분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뭐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득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고득점이 누구나 다 되는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근 시험 통계로 과락률이 한 26%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과락률 26%면 4명 중에 1명 이상은 과락을 이제 맞는 거지. 뭐 말이 무슨 되죠? 고득점 해야 된다고 해놓고 과락률은 꽤 높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재정학이 이제 아까도 이제 소개했지만 경제학에서 파생되는 학문이고, 보통 경제학과 학부에서 경제원론 듣고 미시, 거시 듣고 또는 뭐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국제경제학까지 수강한 다음에 듣는 게 재정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학 시험 문제 중에 계산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기초도 필요하지, 계산 문제 비중이 높으니까 또 수학적 개념도 필요해요. 뭐 최소한 미분 그 이상의 개념은 또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고득점은 해야 되는데 누구나 고득점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조건이 일단은
경제학 기초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 필요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긴 한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1차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학 세법보다는 짧게 시간을 투자할 건데 또 이제 다른 1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들 있는데 이제 재정학을 같이 1차에만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뭐 행소법이나 상법이랑 같은 비중으로 시간을 이제 투자하시는 그런 분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 이제 시험 난이도를 보면 재정학은 완만하지만 계속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때 좀 오래되긴 했네요. 2006년, 7년, 2010년도가 되기 전에 그때 재정학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극악의 난이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과락률이 엄청 높고 재정학에서 과락을 피하면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추세까지 단기간에 가진 않겠지만 추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 그리고 기초 수학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소개하신 대로 기초경제학 강의가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기초경제학 강의를 혹시 뭐 경제학과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학부에서 경제학 공부를 충분히 했거나 그런 분이라면 뭐 생략할 수도 뭐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초경제학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리고 객관식 강의를 열심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고득점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법을 강의하는 심유식 회계사입니다. 먼저 상법이란 과목은 우리 상법 전체의 규정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물론 가장 중요한 일부인 회사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상법의 회사편 부분은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 닫고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 상법 시험에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이제 매년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과목 소개는 마치고요. 여러분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왜 상법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은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최창윤 선생님께서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 자본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된 규정이 우리 상법에서 배우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세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법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현업에 가셨을 때 회계 그리고 세법과 함께 3대 과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세무사회에서 현직 세무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우리 공부하고 싶은 과목, 뭐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법을 제외한 그 다음 과목이 바로 상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업에 가셔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현업 가서 공부할 거 우리 수험생 때 미리 좀 공부를 하면 일석이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법은 선택법 중에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갖고 있는 책자를 보시면 2024년도 시험 통계가 있을 텐데요. 다른 선택 과목은 이제 평균 점수가 50점대인 반면 상법은 60점대의 평균 점수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평균으로서 한두 명 보는 시험이 아니라 수천 명이 보는 시험에서 평균으로서 그렇게 7점 내지 8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난이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1년 이제 상법이 양이 많다라는 어떤 풍문이 있긴 합니다. 우리 외국어 공부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외국어 공부도 굉장히 간단하게 금방 끝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법이란 과목도 똑같아요. 물론 1년 보기에 양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한 80점 내지 90점 정도의 점수를 맞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결하고 압축된 내용으로 시험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과목을 접근하느냐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세무사 수업, 상법 수업에서는 저는 이 시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시험에서 공부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이렇게 잘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험장이 아니죠. 강의실에서 이 상법 선택하셔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과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2권인데.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는 김춘원 박사라 그러고요. 제가 지금 전공은 이제 민사소송 전공이고 그런데 참 여담인데 오늘 제가 남산 구경하고 왔거든요. 서울시청으로 왔는데 갑자기 무예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시위한다고. 그래 남산 한번 찍고 온다고 잠깐 믿어가지고 제가 순서 잘 몰랐네요. 일단 제가 박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제가 아까 막 근간이 되는 과목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다른 데 가면 제가 대표 강사입니다. 민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변호사 시험 공부하시는 친구들한테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무슨 과목이냐면 다 민법이라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민법을 하는데 여기 오면 갑자기 제가 막 여러분한테 빌어야 되거든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설명회를 제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지 그게 가서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무슨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세가.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을이기 때문에 철저한 을. 근데 아까 상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택 과목에서 특히 민법이다. 뭐가 좋으냐? 딱 물어보면 아까 근간 된다고 하셨는데 민법이 가장 근간입니다, 사실은. 상법의 근간이 민법입니다. 네, 공부하실 때. 진짜예요. 그런 뭐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인이라 그러잖아요. 인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아까 법인세라 그랬죠, 맞죠? 법인이 뭡니까? 법으로 의제되는 인격, 법인 의제설, 법의로 실제하는 인격, 그럼 법인 실제설 이런 식으로 법인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장 근간 법인은 어디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그 31조 이하에 있습니다. 다. 근데 그걸 모르시면서 법인세법을 한다. 그것도 제가 보면 이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세법 배웠습니다. 저 법과대학 다녔어요. 4학년 때 들었다가 빨리 이거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이제 변경을 못했겠죠. 학점이 유일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법 먼저 알아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 괜히 해가지고 이 학점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민법은 가장 근간이 되는 과목이긴 한데 여러분 수험하시잖아요. 학자 하실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냐?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고는 얘기 못 할게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전단지 아니면 이런 거 보고 했죠, 맞죠? 그거 혹시 우리 민법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약하시라고 청약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법인에서요. 여기도 법인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아까 나중에 신청서 나눠주겠죠? 무슨 금액 얼마 적혀 있잖아요. 우리 막 금액 얼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막 이거 등록하시라고. 그러면 학원에서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되죠? 계약이 돼요. 혹시 무슨 계약이죠? 학원에서 여러분을 합격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도급 계약이에요. 도급이라고요. 예, 일의 결과를 완성해야 되니까요. 근데 합격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떨어지는 사람 훨씬 많은 시험인데. 그렇잖아요. 합격 보장은 그건 사실은 조금 그건 공정위에서 맨날 간섭하잖아요. 어떻게 합격을 보장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할 뿐이지. 근데 학원에서 열심히 여러분 케어해야 되죠. 그럼 위임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권리를 산다 이렇게 되면 그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명 혼합 계약이라 그래요. 이름이 없는 민법에 적혀 있지 않은 계약 혼합됐다고. 이런 거 배우는 게 민법인데 왜 안 하시냐고.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딱 집중하시잖아. 아, 그렇지.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같이 해서 재밌게 하고 대신 득점은 보장하는 게 제 기본서하고 문제집 달랑 2권밖에 없어요. 그냥 딱 2권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저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제가 최소한 90점 이상 보장해요. 보장한다 그랬죠? 그럼 또 그러겠죠, 맞죠? 채무불이익 될 수도 있겠지만 90점 이상 4개 정도. 제 강의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4-5개 정도는 저는 그냥 100점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00점 받으실 거예요, 선택 과목에서? 꼭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90점도 고득점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행정소송법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변호사 정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강의할 때는 안 그런데 저 꼭 설명회만 보면 되게 떨려요. 그리고 다른 선택 과목 선생님들한테 괜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 짓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본론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책을 쓰거나 강의 준비할 때 그 하나 제가 그 염두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아까 김초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사 시험은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지 합격하는 그러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꼭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90점만 맞아도 충분한데요. 이 행정소송법이 조문이 46개밖에 안 되는데 이 46개 조문에서 60% 이상의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회계학, 세법, 뭐 재정학까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 같은 과목들이었는데, 이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뭐 행정소송법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이제 디딤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과목이니까 이제 실제 수업 들어오셔서도 조금 이제 마음을 여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제 희망사항이 너무 많이 포함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실 텐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제 교재 설명을 안 드렸구나. 이 교재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소송법 신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기본 강의를 공부하실 텐데 학원 수강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우리 객관식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강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뭐 2권도 아니에요. 계속 1년 내내 이 한 권만 가지고 이름이 한 권으로 끝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재 안에 객관식 문제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할 때 팁도 다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한 권만 팹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이 한 권도 제가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책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문이 대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대법원에서 어떠한 사항을 인정을 했다 또는 이제 부정을 했다, 이 결론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판례가 인정한 부분은 파란색 형광펜을 가지고 키워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키워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키워드만 딱딱 보면 판례가 어떠한 입장인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 내용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뭐 예전에 뭐 빨간색으로 밑줄 쫙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제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은 3가지 필기구 준비하세요. 파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그다음에 이제 빨간 펜,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선택 과목이 맨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여름쯤에 이제 뵐 텐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저는 15년간 행정법을 전문으로 가르쳐왔고 지금 세무사 우리 남우경영 아카데미에서 1년 정도 지금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제가 강의적으로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잘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에게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제가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자체가 헌민형,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법 다 배우고 마지막에 배우는 과목인지라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이러면은 사실은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대신에 그 양을 천천히 한번 보는 그 시간에 7번을 돌려주면은 7번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 스타일이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국세청 건물 4층에 가서 민원실에서 서류 내고 와, 딱 이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막 건물 골조부터 보고 싶어. 원고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 그런 거는 민사소송법이고 다른 과목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를 여러분이 행정소송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단어로 쓰니까. 근데 저는 안물 안 고민 게 안 물어볼 거는 별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설명할 때도 그냥 쭉쭉 나가. 그냥 이 정도 그림만 알면 돼요. 그냥 소송의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줄까 말까? 너 누구야? 원고 적격. 상대방 맞아? 피고 적격. 언제? 너무 오래전 일 갖고 온 거 아니야? 재소기가. 누가 언제? 어떻게 소장의 형식은 간단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들고 온 거야? 그냥 행정지도 권유한 거를 갖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소송의 대상 적격이라고 처분성 OX. 그러니까는 말은 되게 어려운데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처분이냐 아니냐. 원고 적격 있다고 했냐 없다고 했냐. 왜냐면 조문이 46개밖에 안 되니까 문제를 80문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판례가 끼어드는데 판례 사실관계 내용 별로 안 중요하고 한 번 이해한 다음에 그냥 빨갛게 파랗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처음에 놀아줘야 돼. 그래서 그걸 너무 극혐하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전날에 너무 급한 마음으로 몰라 일단 대충 이렇게 하자. 저는 그 마음이 처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시험 직전 모드거든요. 모르면 질문하면 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쳐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다 같이 평균에 이르는 점수대를 저는 원하진 않고 그럼 제가 원하는 점수대는 뭐냐? 합격이 80컷이면 90이었으면 좋겠는 건데 그럼 공부를 많이 하길 원하냐? 전혀 아니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서 제 수업을 들었을 뿐인데 요새 저한테 학생들이 후기나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게 뭐 이거 다 따나간 거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이러는데 그거 그냥 수업만 들었는데 물론 그땐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100점. 근데 제가 수업 때 처음에 너네 실수로라도 100점 맞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무 쪽팔리지 100점 맞으면. 왜냐면 그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잖아. 저는 단위 시간당 최대 효율을 올리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여러분이 그걸 따라올 때 못 가르치나?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그걸 꼭 참고 같이 같은 시간을 줬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7번 정도 돌려줄 수 있거든요. 학원에 주어진 시간표만으로. 그럼 여러분이 똑같은 1년이랑 공부를 했을 때 딱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신감부터 딱 달라요. 따라온 친구들이 엄청 저를 존경하고 굉장히 한 과목이 완전히 리드를 해주니까 딴 과목에서 마음이 편한 거야. 딱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점엔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실 때 좀 끝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가 봐야 될 양 전체를 빠르게 한번 돌리는 게 일단 1차적인 제 목표거든요. 그냥 알아져 버릴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면서 달래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장점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 제도랑 여러분하고 식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알아서 여러분하고 좀 밀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점에서 참 좋은 학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원 시스템이 이런 게 굉장히 다른 학원보다 많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3부 끝났고요. 선생님들 많으시죠? 예. 그 4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마지막에 선택법이 있었잖아요. 선택법이 지금 3과목이죠. 여러분 아마 고민하실 거야. 나 도대체 뭘 들어야 될 거냐. 아까 얘기만 들으면 심유 선생님 말 들었을 때는 상법이야. 근데 김준현 선생님 나왔을 때는 그거 학교도 해. 행수부 나왔을 때는 그거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3개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 과목의 장단점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 세무사 시험에 이 3과목이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목적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상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공부할 때랑 세법 공부할 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파트부터 비롯해가지고 곳곳에 상법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런 그림들이 좀 도움될 수 있고 실무 얘기는 빼버리고 수업 목적으로 없고 민법은 사실 저희 세무사 2차 공부할 때 세법 학이라는 과목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민법의 기본적인 그 법률 관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오시면 세법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수법은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줍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 같아요. 행수법 저도 교재를 봤는데 1페이지부터 저는 안 읽혔어요. 근데 그거를 다들 공부하고 있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야.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본론부터 들어가서 점수 맞출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왜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설명이 오셨으니까 그냥 저희 학원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희 누굽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합격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결국은 합격해야 되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붙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진짜 진지하게 공부 안 하면 못 붙어요 여러분. 이게 2만 명이 넘게 응시래요. 근데 합격성의 1차가 아까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인원수를 다 맞춰요. 어느 정도는. 작년에 또 3천 명이었어. 합격생이. 2만 명 시험 보는데 3천 명 합격 몇 %예요 그러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명이 앉아 있다. 15명 붙는 거예요. 15명. 그럼 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거든. 진짜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중에 15명 붙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세무사 시험을 2만 명이나 넘게 응시하는 게 여러 각계각층에서 응시를 해요. 대학생들이 응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이 응시하기도 해요. 학교 다닐 때 회계사 공부도 좀 했고 세무사 공부도 했고 근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보면 다시 또 자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세무사 쪽으로 오기도 해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놓고 본다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 학점 이수도 해야 되거든요. 학점 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긴 것들이 있어. 또 붙고 나면은 뭐죠? 수습 기간. 그것도 좀 길어. 세무사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무사가 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실 학원도 많아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학원은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 학원은 오히려 적어요. 회계사는 과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다 마련하기도 힘들어요.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을 다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 과목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많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실게. 뭐 몇 개월만 공부하면 붙는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현혹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 날리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서 될 수 있다? 절대 안 그래요. 공부는 제대로 해야 돼. 시간 재면서 하루 몇 시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붙는 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그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오시면 3달 만에 붙여드립니다. 못해. 3달 만에 세법도 못 끝내. 3달 만에. 그렇게 나가서 세무사한다? 하지 말아야 돼. 실력 없는 세무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공부해서 붙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시험은 수능 시험이 아니거든요. 고득점 맞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커트라인 넘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공부하는 거 이걸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첫 번째 강사진 뭐니 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시스템 2가지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금 세무사반 설명이 하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들이 각 과목단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마 이것도 학원 다른 학원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원에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 저희 학원이 최초예요. 저희 학원이. 이건 어느 수험계 가더라도 많이 없습니다. 대학교하고 똑같죠. 대학교 가면 어떤 과목을 들어. 그럼 선생님들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생님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학점을 잘 주네? 요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랑 코드가 잘 맞네? 그런 선생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학원은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있어요. 재무회계 선생님 2분 계셨죠? 원가 선생님 2분 계시고 세법은 3분. 그 다음에 재정학 있고 그 다음에 상법, 민법, 행소법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실 수 있게 들어가 있어요. 난 누구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샘플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샘플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세무사 보험종합반 그 소개 페이지에 샘플 강의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고 나한테 잘 맞는 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누구 선택하든 진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요. 대한민국의 어느 세무사 시장에 내놔도 가장 최고인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학원 사이즈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커요. 이 강의실이 여러분 큰 강의실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 작은 강의실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보면 더 큰 강의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요. 시험은 많이 선택했을 때 위험도가 낮아져요. 위험도가.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세무사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있기도 있는데 저희 학원이 세무사 커리큘럼을 제일 먼저 만든 학원이고 지금까지 매년 계속 반복해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오래된 원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따라서 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저희가 그렇게 됐고 강사진은 지금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각계 과목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알겠지만 가장 최고인 선생님들 모셨으니까 진짜 어떤 조합으로 선택하셔도 굉장히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뭐 피해가 간다 이런 것 없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맡아서 강의라면은 저희 커리큘럼이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저희 봄종합반이 처음이에요. 제 1코스.
그다음에 이제 심화반, 그다음 객관식반, 그리고 2차, 세무사는 2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차까지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해서 수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뭐 나는 앞부분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목을 다 맡아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맡아가지고 이 선생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스템인데 작은 거 하나하나 좀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봄종합반 개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럼 자리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인기 자리가 되겠어? 일단 여기가 인기 자리고 또 화면 뒤에 있는 자리, 저런 자리, 저희 인기 있는 자리야. 몇 시에 와야 될까? 9시 수업 시작이에요. 55분? 8시?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침 공부도 해야지 와서. 아침 공부도. 어떤 분들은 6시도 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리 잡으려고. 이 앞자리 잡으려고. 여기 사수하려고. 근데 그러면은 너무 이제 힘들고 막 학원 문 열기도 전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좌석은 앱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뭐 줄 서서 그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봐야 되잖아. 아까 이순 선생 말씀하셨던 혼자 찍으신 강의 들어야 되잖아. 그거 듣고 복습을 또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앱을 만들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이 오는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앱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 모임 했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은 각 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반 안에 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 대규모 학원이다 보니까 개별 케어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별로 묶어가지고 어쨌든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담임 선생님들이 한번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교가 붙습니다. 조교가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조교는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나 이렇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부터 해서 처음 공부하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있어. 잠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몇 시에 자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밥은 언제 먹어야 되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질문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교 선생님 붙을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조교 선생님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 과정마다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냥만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고 그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도 하게 될 거고 상담도 같이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미안해요. 교주는 아니고 우리 교수님 그리고 조교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학원 매니저들. 학원 생활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사람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매니저들하고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봄종합반 시작했잖아요. 근데 봄종합반이 9월 달에 아까 끝난다고 했어요. 끝나면 붙을 수 있냐? 사실 말씀드리지만 불가능. 끝났다고 해서 불가능. 한 번 본 거야. 한 번 본 거예요. 장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본 거야. 그럼 장편 드라마 봤던 거 읊어봐. 한번 처음부터 스토리 읊어봐. 이 주인공은 어땠어?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드라마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드라마도. 영화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결론은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말할 수 없단 말이죠. 한 번 본 거예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하는데 과정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과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무사 1차 시험이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있습니다. 2차 시험은 8월 달에 있어요. 그럼 1차 끝나고 2차까지가 몇 달이죠? 1차 끝나고 그 2차까지가 한 3달밖에 텀이 안 돼요. 3달밖에. 그러니까 1차 끝나고 2차 시험까지 텀이 가장 적은 시험이 세무사 시험이에요. 그럼 1차 딱 붙었어. 2차 공부를 해야 돼. 3달 만에 할 수 있냐 2차 공부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차를 하려면은요. 동차 합격을 하려면 반드시 1차 공부할 때 2차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까 2만 명 응시한다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 당국에서는 2차 시험을 많이 응시하면 관리가 힘들어져요. 2차 시험은 다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응시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요. 아주 어렵게 내서 수준을 그 정도 만드는 거예요. 작년 1차 시험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최악의 난이도였거든요. 작년 1차 시험이 극악의 난이도였어요. 그런데도 3,000명이 나왔어. 그런데도. 2차 시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 작년 세무사 2차 시험이. 그런데도 합격생은 나오긴 나와요. 어쨌든 근데 1차에서 2만 명이나 응시하는데 좀 쉽게 내버리면 2차 응시생이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8,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당국에서는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1차를 어렵게 낸다고.
그러니까 옛날 1차 수준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1차 공부할 때도 1.5차 수준, 2차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안전하게 1차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봄종합반 끝나고 나면 심화 종합반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코스예요. 여기서 1차를 안전하게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고 2차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2차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코스입니다. 9월 중순부터 한 12월까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회계세법을 공부해요. 회계세법 공부하는데 여러분 기본종합반에서 봤던 교재에다가 문제집만 2차 문제집을 추가시켜가지고 1.5차 수준에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요걸 하고 나면 실력이 확 늘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느는 건 아니야. 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 정도에 이제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 1차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 봤던 교재에다가 객관식 문제를 추가시켜가지고 이제 1차 객관식 종합반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3개 코스가 1차 코스예요.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보시는 거고 이제 2차 코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차 코스가 있고 유예 코스가 있는데 일단 동차 코스는 1차 끝나고 나서 동차 종합반 혹은 동차 GS반 이렇게 나눠서 코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 유예하게 된다 그러면 유예 코스는 유예 1단계, 2단계, 3단계 또 나눠집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2차 때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다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목적은 1차 붙는 거 여기 목적이에요. 이게 저희 학원에 준비한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도 저희가 최초로 세무사 학원에 대해서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드 코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부 다 세무과 코스로 됐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저희가 보완할 점이 생기거든요. 그걸 매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번에는 뭘 보완하고 또 뭘 보완하고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코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될까?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일단 여기 오셨잖아 오늘. 온라인 듣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미 여기까지 클릭을 했고 오셨다는 발걸음만 한 것만 해도 여러분 반한 거예요. 반한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세법은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과목도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한 1-2년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붙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쉬운 거. 다 아니야 그런 것들은. 뭐 3달 만에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누구나 붙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아니야 그거는.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시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제대로. 학원과 같이 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공부해가지고 붙을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붙는 거야.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1-2년 만에 이제 붙고 나면 나중에 이제 만나면 동료야 저하고도. 동료고 나중에 가서도 계속 이제 나이들 만나면 뭐 정세무사 뭐 그리고 다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있나요? 있네요. 그래서 오늘 소중한 시간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저희 나무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